예, 박정훈 대령 무죄가 나오면 정권 내놔야. 야당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조국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시죠.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예, 송영은 부위원장. 저 장면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에 작년 10월의 목소리고요. 계속해서 최상병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국 대표와 같이 나란히 서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던 기자회견 장면도 이제 떠오릅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 관련해서 자료 유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는데 만약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이건 탄핵이 아니라 정권 내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발언이 일단 굉장히 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그 사건에 관해서 남김없이 의혹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은 정권을 내놔야 된다. 탄핵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하죠. 특히나 본인이 보수 정치인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보수가 지향해야 될 그 법적 안정성 이런 것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나간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최상병 사건은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어떤 공감을 사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성역 없이 규명이 돼야 될 필요는 있으나 이준석 대표의 저 정권 운운하는 발언은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치훈 부위원장. 사실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포항 출신이고 보수적이고 또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어떠세요? 이 이제 영수회담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과연 대통령실이 그 안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보수 지지자들조차도 최상병 사건 관련돼서 매우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도 지지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짚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원래 이 안보, 보수, 군인 이런 것과 관련된 거에서는 원래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 정당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희생된 군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도 이거 분명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을 하실 텐데 이거를 정면으로 아마 내일은 의제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부정적 발언을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 전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근데 지금까지 보이는 행보가 며칠 사이에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도 저는 분명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의견을 넌지시 밝히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내일 영수회담에 결과로서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받아들였냐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예. 보수 정권을 흔드는 사안으로 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탄핵, 사실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근혜 퀴즈로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던 이준석 대표이고 또 바른미래당 나가서 탄핵을 또 지켜봤고 여러 가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라든지 했을 때 어떤 그 본인들의 이 보수 지지층들이 어떻게 마음이 심각하게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것도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 탄핵이라는 단어는 보수 진영 쪽에 일종의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예.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쓰려고 하고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대구에서 그때 유세했을 때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예. 실제 그때 탄핵의 강을 넘은 거 맞아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탄핵의 트라우마를 딛고 윤석열 정부라는 그런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본인이 당시 당대표여서 그 역할을 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탄핵을 너무 쉽게 입을 올리는 것도 마치 지금 192석의 거야 중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분은 3년이 너무 길다라고 공공연하게 그 정치 슬로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 본인이 일종의 그래도 보수의 어떤 정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감각을 보여줘야지 탄핵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사리 본인은 그때 탄핵의 강을 당대표에서 넘어서 그런 자신감, 우월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정서를 느끼기에 탄핵이라는 말에 그런 중차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인 생각하면서 이런 정치 좀 말하자면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이 야당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 앞으로 영수회담 또 끝나고 나면 아마 혼수를 또 두려고 할 텐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수회담 놓고 한번 발언이 있으니까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구한 최상병 특검 같은 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받아들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네, 뭐 본인은 이번 그 영수회담에 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통령을 또 만날 일이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